애니메이션 속에는 다양한 엔딩이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작품에서는 빌런을 쓰러뜨리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해피엔딩이 많이 나와 팬들을 만족시켜주는데요. 그러나 이 중 몇몇은 반대로 배드엔딩을 보여줘서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이야기는 애니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배드엔딩입니다. 페이트 제로는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의 10년 전 이야기로 에미야 시로의 양아버지인 에미야 키리치쿠의 이야기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그래도 밝은 분위기인 페스나와 달리 살인마에게 아이들이 살해당하거나 마술사끼리 제대로 치고받고 싸우는 등 상당히 어두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페이트 제로는 대부분이 예상했듯 암울한 배드엔딩을 맞이했습니다. 당시 키리치구는 어떤 소원이라도 이뤄주는 성배에 의해 모든 인류가 사망하고 아내와 딸, 그리고 자신만이 살아남아 행복하게 사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다 전 인류의 구제가 소원이었던 키리치구는 결국 환상 속에서 아내와 딸을 죽이고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 환상을 통해 성배를 해방하게 되면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는 걸 깨달은 키리치구는 결국 자신의 서번트인 세이버에게 강제적인 명령을 내려 성배를 파괴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가 파괴한 건 진짜 성배인 대성배와 연결된 구멍의 컨트롤 장치에 불과했고, 오히려 컨트롤 장치가 파괴된 것으로 인해 구멍에서 검은 진흙이 유출되며 후유키시 일부를 불바다로 만들어 500명이 사망하고 마는데요. そのうちユスティーツァ様の声が聞こえてね。頭の上に真っ黒い大きな穴が開いて、それで世界が燃えちゃうの。キリツグはそれを眺めて泣いているの。 이런 비극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키리치구 본인도 환상 속에서 죽어가는 아내의 저주를 받아 마술 회로의 팔알이 고장났을 뿐만 아니라 그토록 만나고 싶어했던 딸 이리아 스필조차 못 만나게 됩니다. 결국 키리치구는 일본 후유키시에서 이루려는 걸 이루지도 못한 채 눈을 감고 말았죠. 페이트 제로의 엔딩은 세계 평화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싸웠지만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은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주인공이 사망한 엔딩이라 많은 사람들을 벙찌게 만들었는데요. 이뿐 아니라 작중 등장하는 마술사 대부분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절망하면서 죽었기 때문에 작중 인물들 전체를 봐도 그다지 밝은 엔딩은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이런 찬국 속에서 키리치구가 에미야 시로만큼은 구한 것은 물론 웨이버 벨벳같이 몇몇 캐릭터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뤘다는 것인데요. 특히 시로가 키리치구의 꿈을 대신 이루겠다며 위로가 되는 말을 해준 덕에 그가 마지막에는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런 엔딩 때문에 페이트 제로는 페이트 시리즈 내에서도 암울한 엔딩 중 하나로 뽑힌다고 하네요. 마기아 레코드는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의 외전으로 게임 마기아 레코드가 원작인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 타마키 이로하는 마법소녀를 구원하는 도시 하미야마시에 우연히 방문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마법소녀들을 만나며 사라진 자신의 여동생 타마키 오이를 찾으려 했는데요. 이렇듯 원작인 게임과 약간 차이는 있어도 유사한 스토리가 진행되며 나름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았지만 마기아 레코드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배드엔딩을 보여줘 많은 시청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당시 이로하가 찾던 우이는 사실 마법소녀가 된 이후 곧바로 마녀화가 진행된 것은 물론 그나마 남은 영혼이라도 분리시키는 과정에서 그녀의 친구 레무를 제외한 모두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됐는데요. 이후 그녀의 육체는 마녀가 되었지만 그녀의 친구들인 토우카와 네무가 만든 조직 마기우스의 날개는 이를 엠브리오 이브라는 인공 마녀를 사용하여 마법소녀를 구원시키려 합니다. 이에 이로하는 친구들을 막아달라는 우이의 사념을 듣고 자신이 갇힌 이 공간에서 탈출하게 되지만 눈앞에서 친구인 쿠로에가 마녀가 된 것은 물론 결국 그녀를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했는데요. 이런 절망을 겪었지만 그래도 우이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다른 마법소녀들과 함께 엠브리오 이브를 막은 건 물론 호우카와 네무의 마음을 돌리는 것에도 성공하여 해피엔딩이 될 것 같았죠. 그러나 갑작스레 난입한 알리나 그레이가 엠브리오 이브를 강탈하고 전 인류를 마법소녀로 바꾼다는 미친 계획을 실행하려 했습니다. 이에 그녀를 막기 위해 토우카와 네무는 물론 우이의 영혼이 있는 작은 큐백까지 같이 자폭하면서 이로하는 그 누구도 구하지 못한 채로 배드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手伝ってくれるの？僕たちは最後まで一緒だ。 마기아 레코드의 엔딩은 원작이 마마마 시리즈 치고는 해피엔딩을 맞이해 애니 역시 그렇겠다 싶었지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루트를 선택해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특히 애니 오리지널로 등장한 쿠로에조차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열등감과 트라우마로 인해 절망하고 마녀로 변하는 장면은 왜 이렇게 절망적인 스토리를 보여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게 했죠. 심지어 원작은 2부 스토리에서 모두가 구원받는 희망찬 결말을 보여줘 안 그래도 비판받는 애니 결말은 더욱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드엔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체 왜 이런 절망적인 엔딩을 만들었냐며 제작진들을 비판했다고 합니다. 기동전사 제타 건담은 건담 우주세기의 두 번째 작품으로 기동전사 건담으로부터 7년 후의 이야기를 다뤄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작품은 전작 주인공인 아무르 레이가 아닌 카미유 비단이라는 새로운 주인공을 내세웠는데요. 이렇듯 전작에서 나름 희망찬 엔딩을 맞이한 아무르처럼 카미유 역시 희망적인 엔딩을 맞이할 것 같았지만 실상은 엄청난 배드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카미유는 서로 이해하고 싸움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과 교감한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회유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다 제3세력인 엑시즈의 지배자 하만칸을 설득하는 것에 실패한 것은 물론 다른 몇몇 캐릭터들을 설득하려는 것도 성공하지 못했고 일부는 아예 본인이 직접 쏴 죽여야 하는 전개가 이어지며 카미유의 정신을 갉아먹었습니다. 심지어 최종 보스인 팝티머스 시로코와 벌인 최후의 결전에서는 그를 쓰러뜨린 데는 성공했지만 시로코가 죽기 직전 남긴 저주와 정신공격으로 인해 이미 한계에 달했던 카미유의 정신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립니다. 大きな星がついたり消えたりしている。大きい彗星かな。いや違うな。彗星はもっとバーって動くもんな。 제타 건담의 엔딩은 현재까지도 건담 시리즈에 비극하면 손에 꼽히게 될 정도로 충격적인 엔딩이었는데요. 특히 주인공인 카미유의 서사 역시 불행만 있는 길을 걸어오게 되어 안 그래도 안타까운 그의 이야기는 더욱 처절하고 비극적으로 느껴지게 되었죠. 이런 암울한 엔딩을 보여줘서 그런지 총감독인 토미노 요시유키는 나중에 작중 전개 일부를 수정한 극장판을 개봉했을 때 엔딩 자체를 대폭 수정시켰다고 합니다. 테크노라이즈는 지하도시 룩스에서 살아가는 이치세라는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작중 분위기가 상당히 우울하고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을 보여줘 보는 것만으로도 우울한 느낌이 들게 했는데요. 이렇듯 기본적인 배경조차 우울한 테크노라이즈는 그 결말 또한 상당한 배드엔딩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룩스에서는 카노라는 남자가 인류의 완벽한 진화라는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의 머리와 일부 장기를 제외한 전신을 기계화시킨 병사들로 자신의 사상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학살하고 있었는데요. 이후 카노는 인류를 진화시키기 위해 기계화 수술을 받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오벨리스크의 기능을 정지시켜 기계화 수술을 한 모든 사람들의 기계 파츠가 정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당시 이치세는 지상으로 올라가 도움을 청했지만 지상 역시 멸망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도움을 줄 수 없었고 할 수 없이 자신의 안식처가 되어준 소녀 란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는 룩스로 돌아갔는데요. 그러다 룩스는 이미 기계화 수술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대량 학살이 이루어진 것은 물론 이치세 역시 이들에게 죽을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다행히 이치세는 특수한 기계화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을 막는 사람들을 뚫고 지나가며 카노와 란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요. 이렇게 란을 구할 것 같았지만 란은 카노의 사상을 거부한 것 때문에 그에게 개조당해 끔찍하게 죽게 되었고 결국 분노한 이치세는 카노를 죽이게 됩니다. 君自身の狂気を君が認めて死ぬまで抱き続けることを示す。 이후 란의 시신을 호수에 빠뜨려 평온히 잠들 수 있도록 해주었고 본인도 힘이 다해 눈을 감게 되었죠. 테크노라이즈의 엔딩은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 이치세의 이야기라 상당히 우울한 엔딩을 보여줬는데요. 이뿐 아니라 기계화 병사들도 몸은 멈추고 머리만 움직이는 기계화 모습을 보여준 것은 물론 배경음조차 상당히 무미건조하게 나와 끝까지 우울한 분위기를 유지했죠. 심지어 자신을 수술해준 의사 도크는 절망에 빠진 채로 지상에 남았고 자신을 조직에 들어오게 해준 오온니시마저 오벨리스크를 파괴하며 사망해 이치세의 소중한 사람들이 전부 떠나거나 죽었다는 상당히 암울한 전개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꿈도 희망도 없는 결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고 우울한 기분을 느꼈다고 하네요. 우주전사 발디오스는 외계에서 온 남자 마린 레이건이 지구를 침략하려는 적군 알데바룬군으로부터 지구를 지킨다는 내용의 거대 메카물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이 당시 방영한 대부분의 거대 메카물과 달리 주인공이 지구로 오자마자 스파이로 여겨지며 고문을 받거나 지구를 지키는 데 앞장서지만 여전히 아군에게 의심을 받는 등 상당히 진지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풍기는데요.
이렇듯 진지한 내용의 거대 메카몰인 우주전사 발디오스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배드엔딩을 보여줘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당시 알데바론군의 리더인 가틀러는 북극의 인공태양을 놓는 것으로 지구를 숨물시킨다는 계획을 실행하려 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마린은 발디오스를 타고 막으려 했지만 지구방위군 장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계획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북극의 얼음들이 전부 녹아버리기 시작했고 결국 지구는 수몰되며 멸망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우주전사 발디오스의 엔딩은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애니메이션 속 가장 충격적인 엔딩하면 무조건 언급이 될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줬는데요. 특히 작중 마지막에 화면이 붉게 변하면서 완이라는 글자가 뜨는 장면은 많은 시청자들을 벙찌게 만들었을 정도로 이런 찜찜한 엔딩이 나오게 된 이유는 당시 발디오스의 시청률이 점점 적어져서 스폰서가 일방적으로 지원을 중단하는 바람에 미완성의 상태로 완결이 났기 때문인데요. 이후 원래 계획된 전개가 나왔는데 이 결말마저 상당히 암울하게 나와 몇몇 팬들은 오히려 지금 엔딩이 더 낫다는 평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런 엔딩을 보여줘서 그런지 2002년 아사히 TV에서 한 결정 이것이 일본의 베스트 100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말도 안 되는 최종화 부분 1위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애니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배드엔딩을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해피엔딩을 좀 더 추구하는지라 이런 배드엔딩을 보다 보니 조금 우울해진 느낌이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배드엔딩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